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간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한 뉴스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는 LG U+가 서울시와 시니어 유튜브 스타 발굴에 맞선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50 플러스 재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스마트 라이프 체험존을 구축하고요. 50 플러스 유튜버 발굴 및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요. 50 플러스 강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후 구글과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50 플러스 유튜브 스타 캠프를 상반기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제휴 모델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그 50 플러스 재단은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콘텐츠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LG U+는 시니어 대상 고객 유지 기반을 확대하게 됩니다. 반면 구글에서는 유튜브 기반을 강화하는 게 되고요. 그럼 시니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시니어 입장에서는요. 시니어는 유튜브 컨텐츠 제작을 통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 자원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회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의 장기적 구조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관련된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부유층 시니어들의 도심성 놀이터가 있다는데 라는 제목입니다. 그 컨시어지 같은 사람들이죠. 안내로 들어간 클럽 라운지가 있고요. 거기에는 릴렉스, 쉬는 곳,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레저, 헬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워크 부스라는 것처럼 개인 회사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마사지룸, 산소 캡슐, 수면실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골프 시뮬레이터, 뭐 음악 스튜디오, 바둑 장기 이런 것들이요 하나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회금 30만 원 정도를 내고요. 매달 5만 원 정도를 내면 되는데요. 그 800명을 모집한다는데 입소문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거가 왜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도심에 거점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이고요. 특히 미팅이나 그 교육 프로그램 수강 때문에 시내에 갈 일이 많은 시니어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모델을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목표 고객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속 미팅을 하고 더 참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시내에 나와서 머물 수 있는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300, 800명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수요는 채우는 곳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 매력적인 건요, 가격인데요.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지만 실은 이런 소사무실이나 이런 요새 우리나라도 치면은 강남이나 그 광화문 근처에는 뭐 수백만 원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굉장히 저렴한 거죠. 실은 월 50만 원 정도의 규모의 그런 사무실, 그리고 쉴 수 있는 제3의 공간, 특히 쉼과 비즈니스, 거기다 레저와 헬스, 사람 커뮤니티까지 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는 그 시사점은 뭡니까? 도심 속 제3의 장소를 특정한,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 전에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그죠? 단순 사무실을 넘어서서 순과 레저 헬스 시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의 큰 문제점이 하나 있을 수 있죠. 그건 뭐냐면 과연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0명을 목표로 그 많은 시설을 놨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수익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을 상쇄할 수 있는 연관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요. 과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단순히 쉼과 이런 공간만으로 될 것인가? 그 시니어의 기본적인 욕구인 그 시간과 사람과의 소통, 제3의 장소, 이런 걸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제3의 장소가 많은데 굳이 그 비용을 내면서 그곳을 지속적으로 갈 시니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명확한 것은요. 현재처럼 800명 타겟팅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새로운 공간은 그 일부 그 계층들, 특히 시니어 중에 도심에 나와서 공간을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TPC 마케팅 모델의 한 부분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그 개인약을 지급하고 노르웨이 사례입니다. 낙상 감지 센터 그래서 노르웨이 집은 스마트 요양원이라고 김철준 기자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요새 커뮤니티 케어 쪽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기자분이시죠. 그분의 내용을 보면요, 노르웨이가
2015년부터 원격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지 쪽, 그러니까 치매 관련된 거죠. 인지 쪽 고령자가 노쇠화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사회적 고립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테크놀로지로 세상과의 소통을 주는데요. 이 세상과의 소통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식, 친지, 손주와 대화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요. 이 노르웨이에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보다는 이러한 홈케어 쪽을 더 정책적으로 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연금을 대부분 받는데 그 연금의 80%를 만약에 요양시설에서 내야 되지만 집에 머물면 10에서 20% 정도를 내서 연금 소득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으로 홈케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러면 이런 노르웨이 방향은 커뮤니티 케어가 지향하는 시니어와 살던 곳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 원격 케어 시스템으로 케어를 돌봐주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손주에 국한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 이런 것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과 소통하는데 간단한 디지털, 특히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노르웨이가 굉장히 앞서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적이나 아니면 이런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은 커뮤니티 케어와 맞물려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유튜버에서도요, 여러 번 커뮤니티 케어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방향성은 뭐냐면 살던 곳에서 안전한 케어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 온오프 지원 시스템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커뮤니티 케어와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첫 시간으로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있었던 제가 고른 그 세 가지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뉴스를 소개하고 간단한 시사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